예, 자, 반갑습니다. 수요일 맞수 혈전을 책임지고 있는 토마토 투자 자문팀입니다.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준호 운영역입니다. 자, 설 명절 연휴가 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2주 만에 찾아뵙네요. 네. 그렇죠. 명절 연휴 때 어디 안 나리 가셨죠? 네, 저는 방송국에 4일 동안 출근했습니다. 아, 방송에 출근했습니까?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준비해야죠. 여러 그래요? 가지. 주식 공부? 예.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주식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주식 공부하셨군요. 예, 저녁에 4일 나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시장이 좀 서서히 은근히 코스피 수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꾸준하게 연속 며칠이죠.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6일, 6, 7일 정도 꾸준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오늘 그래서 맞수 배틀 주제도 코스피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 라운드 원 주제를 좀 우리 PD님이 잡아놨는데 좀 보시죠 한번. 라운드 원 오늘의 주제 뭔지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원 주제입니다. 코스피 2000포인트 돌파 가능할까요? 그렇게 좀 잡아놨네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90포인트에 좀 안착을 했습니다. 2000포인트가 코앞인데, 답이 너무 쉬운 게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돌파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겠죠. 그렇죠. 저도 돌파 시장을 제가 아주 좋게도 보지 않고 나쁘게도 보지 않는 쪽이고, 그래도 명준호님이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돌파 가능하다고 볼 것 같은데, 우리 PD님이 너무 쉬운 문제를 냈어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어렵게 이번 랠리가 어디까지 갈 건지, 그렇죠. 또 3월달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3월달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까지 갈 수 있지, 그걸 좀 물어봤으면 저희도 좀 고민스러웠었던 것 같은데, 일단 문제를 좀 쉽게 내줬습니다. 일단 번외로 우리 이번 장이 조금 그래도 좀 약간 긍정적 시그널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명준호 운영력도 보니까 아침에 2말 3초 강세장을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장이 만약에 시작한다면 3월 달까지 가서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지수는 크게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3월 달까지라면 제 생각엔 3월 달까지는 지수 한 2028에서 2035? 그 정도뿐이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요? 지수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의외로 좀 낮게 잡네요. 예. 그래도 명준호 운영님은 그래도 조금 더 약간 긍정적인 시각이고, 그래서 조금 저는 2100 정도까지 얘기 나오지 않을까. 또 대체로 상반기 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또 예상하고 있는 3월달 지수 2030에서 2050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2050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저도 지수는 상승할 건데 상승폭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오늘 거의 비슷하게 일단 의견 일치가 좀 되네요. 일단 좀 언론적인 측면에서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라운드 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우 S&P 지수가 연일 지금 상승세이죠. 일단은 국내 시장을 보기에 앞서서 일단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해외 시장의 강세 편승에서 국내 시장이 오늘까지 1990포인트까지 올라온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우지수와 S&P 지수의 어떤 상승 배경을 좀 보고 국내 시장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우 나스닥 시장 상승 최고치 배경 좀 우리 명준호 운영님이 점검 좀 해주시죠. 네, 배경에 있어서는 항상 둘 중에 하나죠. 유동성 효과로 올라가고 있냐, 그야말로 돈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냐, 아니면 실적 효과,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효과, 실적 효과로 올라가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전자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 효과. 실적 효과보다는 유동성 효과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적이 사실 주가 올리는 거에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퍼가 계속 올라가죠. 시장 평균 퍼라는 게 사실 실적 효과가 나타나서 올라가는 시장은 지수가 계속 올라가도 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면에 유동성 효과로 장이 올라갈 때에는 퍼 수준이 계속 올라가죠. 실적은 오르되 굉장히 더디게 오르는데 주가의 상승폭이 그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퍼가 계속 올라가 있는데 지금 뭐 다우나 S&P 그리고 나스닥 양시장 모두 지수가 올라갈수록 계속 퍼만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요. 역시 핵심 포인트는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좀 강하다. 그런 양상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런 면들이 결국 다우존스 지수, 다우존스에 있어서는 30종목이죠. 30종목에 있어서 경기 민감주, 뭐 제조업이라든가 은행주 뭐 등등의 그 경기 민감주가 밀고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난다면은 경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연말 그리고 연초 있어서도 계속 지지부진한 양상들을 보이고 계속 좀 월트 디즈니 내지는 트러블러스,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좀 소비 관련 나름의 시장의 경기 민감보다는 경기에 있어서는 좀 경기 민감성보다는 소비 산업 중심으로 좀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요. 뭐 자료화면 데이터 한번 본다면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등 뭐 놓고 글로벌 국가들 지금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도 그래도 미국은 규모에 비해서는 꽤 괜찮은 그래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2012년도 그 2.3%에서 2013년 2.2% 그리고 2014년에는 2.4,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질 거라 예측 한 2.8% 정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이나 유로존은 굉장히 계속 침체 상태입니다. 지금 뭐 아베노믹스로 증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반등을 한 2년 동안 했다고는 하지만 GDP 성장률에 있어서 0.6% 올해 목표치 있어서도 1%를 뭐 간 넘길지 모르는 정도의 상당히 낮은 성장률 유로존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좀 신흥국에 속하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7%대 정도 나오는데요. 뭐 글로벌 국가들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GDP 성장률에 있어서 최근 3년 한 2.3%대 내지는 3%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5% 이상의 좀 목표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 역시 지금 미국 그리고 유로존 있어서는 실적과 경기 효과보다는 유동성 효과가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저도 뭐 비슷한 시각입니다. 가장 큰 부분을 이제 우리 그 명준호 운영력이 그 미국 시장의 주가 상승 배경이 유동성 효과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에 공감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은 여러 가지 이제 그렇던 부분들이 있죠. 전일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앨런 의장의 어떤 비둘기파적인 그렇던 발언이 좀 나오면서 초저금리가 좀 더 진행이 좀 될 거다. 그렇던 기대감이 어제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이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과 이제 우려했던 그리스 문제가 좀 잘 풀려가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급락했던 유가 자체도 안정을 좀 찾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그것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좀 된 상태에서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 자체가 유럽 쪽에 미국 쪽에 이제 유동성 효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뭐 최근에 미국 시장의 그 경제 지표 자체는 좀 안 좋습니다. 작년 4분기 이후에 미국의 그 시티그룹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작년 4분기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올해 1월 달까지. 물론 이제 폭설 때문에 이상 기온 때문에 그렇던 영향이 경제 지표에 안 좋게 나왔다는 그렇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지표 자체가 경제 지표 자체가 눈에 띄게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쪽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업들의 EPS 성장률이 작년 4분기 이후로 좀 꺾였어요. 즉 조금 전에 우리 명준호 운영력 얘기했듯이 기업들의 실적은 지금 하향 곡선을 약간 그리고 있는 상태인데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전개가 좀 되면서 그동안에는 미국 자체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유럽이라든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유동성이 펼쳐지면서 그들 국가들이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가지고 미국 기업들도 무난하게 현재 실적 자체는 약간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은 일시적일 거고, 그들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기업들도 어느 정도 기업 실적들이 연착륙하지 않겠는가, 그렇던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시장을 이제 볼 때 지금은 이제 저는 미국보다는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게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우리가 바라는 미국은 완만하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가 자체도 다우 나스닥 시장도 크게 급등하기보다는 완만하게 행보를 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이 우리 주식시장에는 가장 유리하게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 같은 우리 시장을 볼 때는 이제는 우리도 유럽이라든가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가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즉 미국도 아마
유럽이라든가 중국의 눈치를 경기 흐름의 눈치를 좀 많이 보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일 미국 시장의 강세는 결국은 유럽의 그런 어떤 지표도 좋게 나왔고 유럽의 최근에 PMI 지표 자체가 양적화라는 정책의 효과의 영향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표 자체가 PMI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2월 달에 유럽의 PMI 지표가 53.2로 나왔습니다. 전월에 비해서 0.9%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 자체가 미국 쪽에 다우 나스닥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최근에 미국 시장의 부분 자체는 실적보다는 주변 국가들의 어떤 선진 국가들의 유동성 효과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만약에 꺾여버리고 실적 자체가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경기 흐름 자체가 안 좋게 전개된다면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의 하락과 함께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다우와 S&P 주가의 상승 배경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과 뭐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즉 명지롱님 전화 미국 시장의 주가 상승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상승했다기보다는 뭐 그런 쪽에 유동성 효과 때문에 주가가 국내 시장에서 영향을 받은 측면이 좀 강하다고 그렇게 좀 결론이 좀 난 것 같고요. 대충요.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보면 그렇다면 우리 시장과 연관해가지고 자, 우리 코스피지수가 오늘 5개월 만에 5개월 만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종합주가지수가 보니까 작년도에 8월달, 9월달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올라간 이후로 5개월 만에 1,990포인트를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의 안착 배경을 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00포인트 돌파가 좀 가능한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안착 배경 좀 우리 명진호님 다시 좀 짚어주십시오. 예, 지금 시장에 있어서 뭐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은 또 신기하게도 다 좀 갖춰져 있는 게 우리 시장의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 참 별로 좋은 것도 안 보이죠. 예, 뭐 안 좋다 이런 소리들만 많고 뭐가 불안하다 하는 얘기들만 많은 시점인데 또 알고 보면은 증시가 오를 기본 요건들은 또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기고요. 근데 항상 또 여러분들이 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이라는 게요. 항상 그 시장이 좀 강해질 수 있는 초입부 내지는 강세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는 온통 부정적인 얘기뿐이 없습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뭐 시황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이 좋다는 얘기가 거의 없죠. 반면에 상투권 근처쯤 가고 이제 상투권에 진입을 해야 그 사이클이 다 끝나고요. 그쯤 돼야 이제 뭐 모든 지표들도 다 좋아지고 그야말로 좀 뭐랄까요? 투자에 있어서 머뭇거릴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맑은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현재 시점 보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이라는 게 사실 뭐 가장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주도 국가이면서 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자원 빈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 가격, 특히 기름 가격 낮으면은 좋습니다. 저유가 그리고 원화 약세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계속적으로 그래도 한 1,100원대 정도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원화 약세 이런 기조들, 뭐 이런 교역 조건 호전에 대한 면들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면들이고요. 또 저금리가 상당히 고착되고 있는 양상들, 뭐 저금리는 벌써 몇 년 됐죠.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제로금리 내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거의 2% 미만의 초저금리 양상들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기로 넘어가더라도 조금씩 올린단 말이에요. 0.25%포인트 올리고 또 한 몇 달, 한 반년 있다가 또 올리고 이제 뭐 2%, 3%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 있는 데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면들. 반면에 이 저금리가 고착화돼 있다는 거는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는 뭐 좋은 거죠. 부동산이든 주식 투자든 상당히 유리한 요건들이 돼 있는데 기업들이 또 투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제 또 점진적인 금리 인상기 돌입은 상당히 예고가 되고 있죠. 글로벌 지금 미국에 있어서도 6월이냐 9월이냐 지금 얘기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 연말 정도는 이제 인상기로 접어들 건데 금리 인상기로 돌입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또 요인입니다. 최저 제로 금리에 가까운 가운데서 금리 인상기로 넘어간다면은 기업들이 투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야겠죠. 돈을 그냥 유보해놓고 잠가두고 있기보다는 그건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있어서도 은행에 그냥 담가놓기보다는 금리 인상기로 이제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투자에 돌입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최근에 또 뭐 경기 활성화 정책들 작년도 말부터도 뭐 슬슬 내비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이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 추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증시에도 동력이 될 수 있는 면들이 결국 기업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거의 한 600조 원대 이르는 유보금들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결국 기업들은 이제 과세,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죠. 이제 배당으로 풀 거냐 아니면 그 돈을 갖고선 투자를 할 거냐. 그 기업의 본업에 있어서의 뭔가 공장을 새로 짓든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하든 아니면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여타 기업들을 인수하는 M&A에 뛰어들든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오너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오너면은 배당으로 돈을 푸는 쪽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투자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볼륨을 넓히는 쪽을 하겠습니까? 예, 오너들은 대체로 돈을 풀어버리기보다는 투자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기업의 볼륨을 키우는 걸 선호하죠. 다만 지금 같은 경우까지는 왜 그랬어요? 불확실하다. 글로벌 시장도 불확실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확실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선뜻 투자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괜히 좋지 못한 상황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상기로 돌입이 되고 또 나라에 있어서도 야 너 그 돈 유보하고 있으면 그거 과세 때려버려 이렇게 하면은 투자 활동이 본격적으로 촉진이 되겠죠. 이런 면들이 상당히 증시가 좀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또 기반들이 된다고 보이고요. 투자 촉진이라는 건 결국 또 M&A의 활성화 그 부분들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기업들 좀 부채가 상당히 늘었거나 업황이 3년 이상 굉장히 안 좋았던 이 회사들이 M&A 시장에 나오면은 거의 프리미엄을 못 받았죠. 작년 뭐 연초나 연중까지도 뭐 증권회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프리미엄 거의 못 받고 매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올해 들어서는 작년 연말 올해 넘어오면서는 이런 정책들 효과로 이 상당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요. 최근에 보면 뭐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그 하림에서 인수할 때 거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곱절에 가까운 경영권 프리미엄을 안겨주고선 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최근 또 뭐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금호산업에 있어서도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죠. 프리미엄이라는 건 결국 또 이 증시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뭐 M&A 대상은 아니지만 한계 기업, 한계에 놓여져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어서 매매가 되는 단계라면은 한계 기업이 아닌 정상 기업, 대부분의 또 정상 기업들에 있어서 그 가치가 다시 재평가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면들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이고요. 현재 뭐 자료화면 간단하게 또 보면 뭐 저유가 원화 약세, 뭐 작년도 뭐 한 11월, 12월 달 넘어올 때도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려왔던 사전적으로 설명을 드려왔던 교육조건 대용치, 즉 순상품 교육조건에 대한 면들이 되겠는데 이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굵은 선, 파란색 굵은 선 본다면은 이 원유의 도입 단가가 되겠죠. 지금 2008년, 10년 넘어오면서도 이 배럴당 원유 도입 단가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최근 작년도 4분기 정도 필두로 수직으로 내려와 있는 그러면서 순상품 교육조건, 즉 교육조건 대용치는 급격히 호전되고 있는 이런 면들이 또 이번 4, 4분기 이어서 1, 4분기에 있어서도 실적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요인들을 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 활동하기에는 더없이 또 좋은 환경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런 면들이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1990포인트 안착 배경을 우리 명준호 운영력은 국내 내부적인 요인들 위주로 해서 그 배경을 좀 많이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뭐 저금리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그 배당 정책, 경기 활성화 대책, 조금 전에 언급한 조금 전에 대한 교육 조건이라든가 내부적인 요인 쪽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저는 외부적인 요건이 최근에 종합주가지수 안착에 상당히 좀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블록 시장이 해소가 좀 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지만 갈 방법이 없는 거죠. 즉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 국내 시장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그리스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유가 자체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되면서 그동안 자금이 거의 안전자산 쪽에 좀 많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런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위험자산 쪽으로 2주 전부터 자금이 좀 이동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그동안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매도에 좀 많았었는데 2주 전부터는 약간 했던 매수 로 좀 돌아섰고 또 이번 주 들어서는 설 명절 전후 이후에는 그래도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2천억 가까운 2천억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현대 글로비스 블록딜을 제외한다면 거의 한 달여 만에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을 매수를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결국은 글로벌 불확성 해소가 좀 되면서 그다음 안전자산 쪽에서 머물러 있던 외국계 자금이 신흥시장 중심으로 약간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서서히 이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시장이 상당히 그렇던 내부적인 요인들이 좋았으면 이미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주인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지금 부진합니다. 뭐 표를 보시게 되면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의 주식 강세 저는 낙수 효과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시장이 상당히 앞서갔거든요. 신흥시장 쪽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먼저 매수가 유입이 좀 됐고 먼저 선반영돼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내 시장이 상당히 반대로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이미 선진국 증시는 다우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증시는 뭐 고점을 형성된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신흥시장 내에서도 보시게 되면 인도라든가 표의 아래쪽에 왼쪽에 본다 한다면 인도라든가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비슷한 신흥시장들인데 이들 국가들은 고점입니다. 거의 신고가를 경신하거든요. 우리 시장만 거의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던 부분 자체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내부적인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다 2012년, 13년 이후에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작년에 4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에서 무난하게 발표가 됐다 하지만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거든요. 당초 작년 연말에 약 20조 8천억 정도의 4분기 단기 순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5조 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발표됐다. 너무나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발표됐다는 것에 대해서 주가가 악재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결국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움으로 작용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작년 연간 단기 순이익이 코스피 상장에서 72조 원입니다. 72조면 PER 기준에서 16배라는 거죠. 16배면 작년에 미국의 S&P와 다우지수가 PER이 16배, 17배이기 때문에 미국 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작년 실적으로 본다는 우리 시장 자체가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올해 실적도 이제 작년보다는 전망치가 올라가 있지만은 그 달성 자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실적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매매 패턴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자체가 부진한데, 최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가 결국 올라간 부분 자체는 워낙 이렇게 표를 보시다시피 그런 글로벌 시장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우리 시장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 뒤따라서 낙수 효과로 인해서도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앞서가지는 못합니다. 내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국내 기업들 실적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장이 향후에도 결국은 우리 시장이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선진 시장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국 시장이 좋아지면서 우리 시장이 서서히 그런 어떤 낙수 효과를 좀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더디게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던 관점에서는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 상승 요건 자체를 외국인 해외 증시의 강세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결국은 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들 강세를 보인다는 자체는 결국은 유럽이라든가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후행적으로 기업들이 좀 영향을 좀 긍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결국은 해외 증시가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이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더디게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요인을 저는 그런 해외적인 요인 쪽에서 총 990포인트를 좀 돌파 여부를 안착 요인을 거기서 좀 잡고 싶고요. 거의 약간 비싼 부분이 약간 우리 명진홍 형은 내부적인 쪽이고 저는 약간 외부적인 쪽의 종합주가지수 어떤 상승 배경을 그렇게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 그렇다면 현재 1990포인트를 안착을 했는데 2000포인트 돌파는 소두에 가능하다고 의견이 좀 일치가 좀 됐으니까, 그러면 2000포인트를 돌파가 가능하다는 그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진홍 형님은 이유를 좀 어떻게 좀 보시죠? 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지금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유고요. 돌파 가능한 면들은 일단 돌파는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엔 지금 당장 돌파도 아닐 것 같아요. 한 다음 주 중반, 3월달 한 첫째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그 정도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제가 지난주는 아니죠. 지난주는 설날 연휴였으니까. 지지난주에 그런 시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설 연휴 직전 직후 시점 여기에 코스피를 좀 올려치면서 1987에서 1990선 정도까지는 갖다 붙일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갖다 붙여놨죠. 90에 갖다 붙여놨는데 90선에 갖다 붙여놓으면은 한 5 내지 7거래일 정도 좀 등락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5 내지 7일 정도 한 1990 전후 등락이면 뭐 1980에서 2000포인트죠. 80 살짝 깰 것 같으면 또 올려쳤다가 2000 이제 넘어갈 것 같으면 뭐 살짝 다시 눌렀다가 이런 한 2번 정도의 등락 흐름이 5에서 7거래일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양상들이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까지는 좀 있을 걸로 보이고 그 이제 그러고 나면 한 다음 주 이제 한 주 후반 다다음 주 넘어갈 때 거기서 또 올려치는데 또 올려치면은 한 2028에서 2035 정도까지는 올려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근데 뭐 포인트는 뭐 지수가 막 이제 뭐 지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지수가 막 강력하게 막 상승하면서 종목들을 막 끌고 가는 그런 상승이 아니고요. 지수는 아주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가운데 또 쭉쭉 음봉 맞는 종목들도 있으면서 또 종목 장세는 또 가는 종목들 하루에 4, 5% 이상 막 급등하는 종목들도 속출시키는 이런 양상들이 뭐 이번 주 지난주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비슷한 양상 나타날 겁니다. 지수가 뭐 이번 주 지금 뭐 내일 그리고 다음 주 한 중반 정도까지 계속 갇힌다고 해도 갇히는 와중에도 뭐 시가총액 센 종목들 중에서 또 뭐 3, 4%막 빠지는 종목들 그러면은 지수는 안 오르죠. 지수는 안 오르지만 종목 장세 계속 연이어 이어진단 말이에요. 반면에 또 5%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도 속출시키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당히 기업별로 차별화된 그런 장세 흐름들 2월달 초나 중순 마찬가지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도 여전히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참 매매하기도 좋고 수익 내기도 좋은 장세이긴 한데 어떻든 그런 차별화된 흐름이 포인트다 그렇게 또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뭐, 그렇게 막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명준호 형님은 근데 되게 좀 의외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1990인데 다음 주 중순 정도에 2000포인트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한테 희망을 좀 주시지. 이 지수라는 게 사실. 그래, 지수의 큰 면은이는. 지수가 밥 먹여줄 때가 거의 없어요. 항상 지수를 보면은 지수가 막 폭등하면서 종목들 끌고 가는 경우가 가끔, 과열 꺼질 때 가끔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밑에서 돌아나갈 때는 돌아나가는 초입에는 그런 경우가 없죠.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급락을 앞두고 뭐 꼬시러 가는 그런 장세나 그런 장세가 나타나지 지금은 돌아나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주 지수는 점진적이되 그 종목 분위기는 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종목들 분위기는 하루에 뭐 진짜 한 30포인트 올린 날 이상으로 강한 양상들이 요즘도 계속 나타나 있는데요. 예. 뭐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1990인데 10포인트면 2000포인트인데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2000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 예. 지수는 뭐 일단 결론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는 쪽이고 결국 뭐 종목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시장을 약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월달 시장 그래도 3월 한 중순 한 20일 정도까지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쪽인데 저는 본래 제가 시장을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말에 올해 시장을 전망할 때서 상저하고라고 했습니다. 상반기 때 약세고 장이 좋아지더라도 하반기 때 좋아질 거다. 그래서 상반기 때 잠깐 반짝이는 시점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3월달 한 중순 정도, 3월 20일 정도까지 전개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그때 지수를 예상하는 시나리오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는 가장 보면 이제 3월달에 좀 이제 그는 기대가 있죠. 이제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이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풀리니까 그 유동성 효과가 어떻게 보면 오늘 약간 시장에서 그런 부분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모처럼 2천억 이상 매수가 유입된 거고 그리고 오늘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낙폭 과대 종목들, 뭐 싼 종목들이 예컨대 뭐 동국제강이라든가 적자 기업들이 유동성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실적은 안 좋은데 적자가 난 저가지들이 몇몇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된 것 같더라고. 오늘 대표도 또 낙폭 과대 종목들이 쉬었다가 움직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봐서는 증권주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 효과가 3월 달에 있을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약간 그렇듯 반영된 게 아닌가. 그 분위기가 3월 중순, 3월 20일 정도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인데 여기다가 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중국과 유로존에 대한 그 PMI 지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다우지수, S&P 지수의 어떤 그 신고가 부분보다는 미국 경제보다는 중국이라든가 유로존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지표를 좀 주목하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더 이상 좋아질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좀 되면서 유로존이 좋아지게 되면 중국이 좋아집니다.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가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보다도 유로존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유로존과 코스피 지수와 상관관계가 모 증권사에서 상당히 크다는 게 그 표가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현재 코스피 지수인데 약간 좀 고동색이죠. 고동색이 보게 되면 중국의 PMI 지표입니다. 중국의 PMI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됐죠. 상당히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좋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9.5였었는데 50.1로 나왔거든요. 기준선을 50을 돌파를 했고 유로존의 PMI 지표가 최근에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에 의해서 최근에 2월 달에 PMI 지표가 상당히 전달에 비해서 0.9% 정도 상승을 하면서 크게 지표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2012년도 이후에 중국의 PMI 지표와 그다음에 유로존의 PMI 지표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 코스피 지수도 동반 상승했다는 경우가 이 표에서 좀 나타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러자 3월달 시장을 조금 좋게 보면 자체는 외국인들에서 선물 누적 매수 포지션입니다. 자, 3월 이제 만기를 이제 한 2주, 3주 정도 앞두고 있네요. 3월 중순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3월 중순에서 한 20일 정도까지 좀 높게 보는 이유 자체가 외국인들 선물 누적 매수 포지션이 지금 28,700계약입니다. 28,700계약이면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선물 누적 매수 계약수가 3만 계약 이상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28,700계약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도 2천억 넘게 매수가 유입이 좀 됐고 선물 시장에서도 추가 매수한 것으로 봐서는 이 분위기를 3월 만기 때까지 끌고 가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또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3월 달에 유럽 쪽에서 돈을 풀리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유동성 효과와 기대와 함께 종합주가 지수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좀 더 어느 정도 랠리가 제한적인 랠리라고 볼 수가 없겠죠. 조금 전에 지수 목표를 2030, 2050이라고 그랬으니까 제한적인 어떤 완만한 상승 국면은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던 관점에서 2000포인트 돌파와 함께 완만한 상승 국면 자체가 3월 중순 정도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기대해도 더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시향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 투자 전략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도 크게 보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지수가 크게 움직임이 없다고 그랬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예. 4번은 뛰어넘었나요? 네. 이유는 뛰어넘고. 이유 좀 전에 얘기는 안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저는 이유까지 하시고 이유까지 하겠습니다. 전략까지. 예. 지금 시장 오늘 좀 시황에 대한 얘기니까요. 좀 시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면 그 3월 달 그리고 4월 달 한 초순 내지 중순 정도 한 3, 4월은 좀 확장 국면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에 있어서도 지수가 큰 폭으로 밀고 올라가진 않아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밀고 올라가는 양상들이 한 4월 달 정도까지는 나타날 걸로 보이고 4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좀 확장 국면 가는 장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반면에 좀 5월 달, 6월 달은 한 5월 달, 6월 달은 좀 상당히 주의 국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5월 달, 6월 달 내내 지수가 빠진다 하는 것보다도 5, 6월 중에 또 막상 그런 시점이 되면 종목들에서 충분히 신호가 나타나겠지만 한 3주 정도 좀 조정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오히려 여름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5, 6월 달에 지수가 빠지더라도 좀 국내 요인으로 빠지기보다는 그때는 오히려 글로벌 요인 지금 좀 강한 미국장이나 유럽 글로벌적인 요인들로 그때 한 3주 정도 조정이 좀 세게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여름장 이제 넘어갈 때는 올 여름장은 굉장히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의외로 한 2150 이상, 2230 이런 식으로 강하게 뚫고 넘어가는 장세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지금 지수 흐름 예상하고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주식을 한 5, 6월 달 넘어가 갖고 주식을 시작해야겠다. 그게 아니죠. 3, 4월 달 흐름에서 또 충분히 종목 장세들 갖고선 많이 먹고 5, 6월 달에 그 3주 정도 피해야 될 것만 그거 딱 피해가고 또 여름장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국면으로 머릿속에 기본적인 시황관을 갖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요.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1분기 실적 시즌도 뭐 긍정적으로는 될 겁니다. 4월달 이제 중순에서 5월 초 넘어가는 그 단계 속에서도 역시 교육 조건 대응시 효과 등등 해왔고 실적이 오히려 좀 확인되는 시점.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사실 많았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그러나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오히려 좋은 면들이 더 많았죠. 긍정적으로 작용된 면들이 많았는데 그 시점 4분기 실적 시즌은 오히려 교육 조건 내용치를 기반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들 중에서 의외로 좋네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1, 4분기 실적 시즌은 오히려 2분기가 연속으로 괜찮게 나오다 보면서 대중들에게 확신을 주는 시점이 나오는데 딱 확신을 주는 시점이 되다 보니 이제 4월달 중순, 5월달 초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신용을 써가면서 주식을 막 열심히 살라고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또 5월달, 6월 넘어갈 때는 한 3주 정도 강한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지금 면들인데 제 생각엔 일단 한 3월, 4월은 좀 그런 확장 국면이 나타날 긍정적 기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코스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제가 때로는 기저 효과를 의존한 종목들 그야말로 10월 달에도 폭락을 맞으면서 중장기적으로 낙폭과대가 나타나면서 또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를 찾게 되는 그런 종목들을 또 중심 많이 얘기 드린 때도 있고 한데 지금은 사실 낙폭과대냐 아니면 이제 신고가권을 앞두고선 또 기간 조정을 받아놓은 종목이냐 있어서 사실 균형이 이제 균형점에 다 왔습니다. 낙폭과대여도 낙폭과대 중에서 메리트가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상당폭 저점에서 반등을 했고 또 그런 가운데 비교적 작년도 연중 흐름에서도 하반기 흐름에서도 강했던 종목 중에도 기간 조정 몇 달 받으면서 또 각자 간에 센 종목은 센 종목대로 약한 종목은 약한 종목대로 약한 데 대한 또 이 뭐랄까요 밸류에이션적인 또 메리트는 또 반영이 돼 있고 이런 시점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낙폭과대냐 아니면은 뭐 신고가 돌파 예정 종목이냐 여기에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제 균형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맞춰진 균형들 속에서 이 종목들이 과연 이 종목은 신고가권 근처에 있는데 신고가를 뚫고 넘어갈 만한 강력한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이냐 또 낙폭과대에서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낙폭이 컸다 그리고 많이 빠졌다인 거 거기에 대한 메리트 외에도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올해 특히 올 1, 4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도 강하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은 낙폭과대 효과로 반등은 나왔지만 별 볼 일이 없는 종목이냐 하는 그런 판별들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이런 면들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의 기본을 지금 또 세울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시장이 투자 전략. 일단은 저는 뭐 시장을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종합주가에서 1990입니다. 아마 거의 1990이 아마 최근에 3년 동안 아마 평균일 거예요. 1980이. 거의 지금 정체죠. 그 이유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 실적입니다. 실적.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작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좀 못 가는 거고 이제 올해 이제 기대치가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작년보다 올해 이제 이익이 증가할 거란 전망인데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이제 1분기 실적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동안 4년 동안 우리 투자가들도 개인 투자가들도 속았고 외국인들도 속았거든요. 애널리스트들한테 연초에 항상 그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맘때 되면 거의 110조 원에서 116조 원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날 거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연말에 가보게 되면 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76조 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72조 원 실적이 계속적으로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실적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제시해 놓고 있는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1분기 때 최소한 확인이 해야 될 겁니다. 올해 단기 순이익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올해 작년 72조 원인데 현재 올해 상장 기업 대 단기 순이익이 98조 원 정도를 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 단위 25조 원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분기 때 만약에 우리 명준호 운영자가 얘기했듯이 기조효과 때문에 정말로 25조 원, 30조 원 정도 나온다 한다면 상반기 때 강한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어떤 국내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 한다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가들도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전망치를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하다는 거죠. 그 1분기 실적 확인되는 시점 자체가 결국은 3월 말, 4월 달이 되면 되겠죠. 그때 결국은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런 어떤 유동성 효과라든가
외국인들 선물 모이셔보는 상승을 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달 이후에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정말로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면 그때 의미 있는 종합주가지수에서 상승 움직임이 전개가 되지 않겠나. 그때까지는 주가는 결국은 더디게 진행된다는 거죠. 완만한 상승은 전개되겠지만은 더디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 주도 업종이라든가 주도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빠른 순환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좋은 업종이 이제 현재부터는 어떻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낙폭 과대 종목들, 대표적으로 유가 피해주들 같은 경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죠. 오늘 약간 그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지만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꾸준히 상승 추세가 전개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제한적인 상승 국면 속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렇던 업종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 가장 근접하는 업종이 1분기 때 턴 어라운드가 되고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이라든가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개인적으로 건설주 업종과 건자재 업종이고, 또 최근에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증권 업종이 1분기 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쪽이고, 이게 상대적입니다. 워낙 뭐 다른 업종들이 좋아지는 업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나마 좋아질 수 있는 쪽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효과 때문에 뚜렷하게 좋아지는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그쪽에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건자재 섹터 자체는 이미 뭐 2, 3년 전부터 업황이 확실하게 돌아섰고, 여건 자체가 2017년도까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 자체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 좀 된 것 같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모멘텀 크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거래대금 자체가 1분기 때 1월달, 2월달에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IT 쪽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종목도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는 대형주가 못 갑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빠진 이유를 거기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그동안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IT 대형주보다는 만약 매매한다 한다면 이제 코스닥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은 IT 중소형 종목들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IT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S3가 3월 달에 출시가 좀 되는 거니까 선별적으로 관련해서 실적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그들 IT 중소형, IT 부품과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라든가 그다음 장비 업종, 그다음에 핀테크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제한적인 어떤 종목 장세의 어떤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종목 인식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뭐 전략 대체적으로 장 자체가 미지근하고 주가가 뭐 1990포인트 좀 올라왔지만은 앞으로도 뭐 대체 자체가 전압 명준홍역이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뚜렷하게 전략 자체도 어떤 업종을 사라, 뭐 그런 어떤 전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와 같은 미지근한 장세에서 종목별 순환매를 통한 완만한 어떤 상승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적으로 좀 보고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고요. 자, 라운드 원 오늘의 주제. 자, 2000포인트 돌파 가능할까와 관련된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라운드 2 마수 동맹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